일단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폴리페놀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요. 근데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염증도 없애주고 뭐 항암 작용도 하고 간 보호 작용, 뭐 혈당 내려주는 작용, 다양한 작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고요. 이 식물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는 이 식물 자체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울릉도에서 여러분께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좋죠? 네, 좋아요. 여기 울릉도 아닌데 울릉도라고 지금 좋다고 이 방송을 아신다니까. 여러분 오늘은 울릉도 자생하는 약초를 소개할 텐데 진짜 우리나라 자생 약초고 우리나라 특산이라고 해야 되나? 울릉도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약초가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가축들 사료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건 먹으면 막 살이 잘 오르나 봐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약효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약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봄이 좀 이른 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가 응달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자, 이 약초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약초 중에 많이 닮았죠? 뭐하고? 미나리. 미나리과 식물 맞아요. 미나리과 식물이니까 미나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미나리과 식물들이 한둘이어야죠. 당귀도 있고 청궁도 있고 뭐 아까 우리가 봤던 뭐 구릿대 뭐 이것도 있고 다 미나리과 식물인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선바디입니다. 선바디 들어봤어요? 네,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교수님인 것 같아요. 울릉도 특산이에요. 근데 이 선바디가 이 집 주인이 어디 가서 뿌리를 뽑아와서 여기다 심어놓은 거거든요. 원래 여기에 자생하는 게 아니고 울릉도 특산이에요. 근데 이 선바디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울릉도 사람들은요 나물로 먹는답니다. 장아찌로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이 생으로는 어떤 맛일지. 자, 먹어보세요. 자, 먹는 것 전문 먹는 것 전문인 분이 먹어보세요. 여수 사람도 드시고 쌉쌀하면서 향이 있다고 하는데 향이 있습니까? 끝에 좀 느껴지는데. 나물로서 먹을 수 있겠나요? 네. 생으로 먹어도 괜찮고. 자, 여러분 선바디라는 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울릉도 가면 많습니다. 약효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이 선바디에 폴리페놀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요. 근데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항염증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또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노인들한테도 좋은 그런 약초인 거죠.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그 결과 항암 효과까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좀 낯설지만 알고 있어야 될 약초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의 효능은 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마지막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있으면 좀 아쉽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이 식물에 폴리페놀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염증도 없애주고 뭐 항암 작용도 하고 간 보호 작용, 뭐 혈당 내려주는 작용, 다양한 작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고요. 이 식물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는 이 식물 자체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자기 보호. 오, 딱 맞췄어요. 자기 보호 작용을 합니다. 어떤 효과냐면 얘도 자외선 맞잖아요. 계속 우리보다 훨씬 더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자외선이 너무 강했을 때 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의 방어 효과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자외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자기를 해치는 그런 어떤 미생물들을 방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식물이 땅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이 땅에는 또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신호죠? 내가 여기 지금 뿌리 내렸으니 내 근처에 와서 살아. 그래서 살면서 나도 너한테 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 좋은 일 좀 해줘. 이렇게 공생을 할 때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 신호를 주고받는 그 역할을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식을 할 때 매개한 곤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이나 또는 나비나 등등. 이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선바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들은 이 식물을 보호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식물에 있는 그 성분들을 섭취했을 때에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기도 하고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 손상을 억제하기도 하고 혈당을 내려주기도 하는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도 마찬가지. 다 우리한테 공생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들여 마시고 물도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봐야 되고 서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식물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 안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살 것만. 그러니까 약초 배우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도 자연에게 받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에게 되돌려 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자연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고 약초를 가르치면서 또는 약초를 배우시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사신다면 살아가면서 좀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행복한 마음도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바디 설명하면서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초 공부가 이럴 때도 있어야겠죠. 저는 더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면서 약초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